구강내 사진을 보면은 치아가 2개가 남아있는 상태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인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저작을 하고 계시고 음식의 종류도 상관없이 잘 드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클래식 치과 원장 윤연경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구강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상태를 보이는 환자분들은 이분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치아 전부를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날 위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이고요.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골 유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위쪽에 임시 틀니를 사용을 하셨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셨는데 동요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왼쪽 아래는 미리 발치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서 위쪽에 보철물이 완성이 된 상태고요. 위쪽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에 불편감이 조금 더 커지셔가지고 기존에 발치를 했던 왼쪽 아래 부분을 먼저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을 해서, 요거는 식립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는 왼쪽 아래에 2개의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번에는 오른쪽 아래에 4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다 식립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상태고, 최근에 이 부분에 보철물이 완료가 된 상태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셨고, 남아있는 잔존 치아들도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이 임플란트로 튼튼하게 수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작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상태고, 나머지 치아들은 관리를 하시다가 불편해지거나 하시면은 다른 치료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60대의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내원하셨을 때 치아가 이렇게 2개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틀니를 걸어서 쓰시던 치아였는데 뿌리 끝으로 염증이 조금 심하게 잡혀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흔들림도 굉장히 심한 상태여가지고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오셨고요. 구강내 사진을 보면은 치아가 2개가 남아있는 상태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인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뼈대는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어가지고 비교적 쉽게 임플란트를 하신 케이스였고요. 하루는 위쪽에 임플란트를 전부를 이렇게 심으셨고, 다음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술은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보통은 전악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시 기간 동안에는 임시 틀니를 사용을 하시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혀가 있기 때문에 임시 틀니를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가 워낙 튼튼하신 분이었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고정이 잘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둥을 올려가지고 고정될 수 있는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임시 기간 동안에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보철물이 완성이 된 사진인데, 기존의 위아래 틀니를 다 사용하시다가 다 고정성으로 임플란트를 수복을 하셨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신 상태로 치료는 종료되었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됐을 때 구강내 사진이고, 틀니에 씹는 힘과 임플란트에 씹는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저작을 하고 계시고 음식의 종류도 상관없이 잘 드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볼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 정도의 여성분이셨는데, 기존에 오른쪽 아래 브릿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셨는데, 그 브릿지를 걸고 있는
치아가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동요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발치를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하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엑스레이에서 발치된 상태에서의 잇몸뼈를 보면은 잇몸뼈의 높이가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아래 턱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신경의 위치를 그려보면은 신경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뼈가 거의 없는 상태여가지고 발치를 타원에서 하셨는데 거기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도전적인 케이스이기는 하는데 뼈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 방법은 여기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이식된 뼈가 유지가 되려면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텐팅 스크류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나사를 하나 봐가지고 나사 주변으로 뼈 이식을 한 후에 단단한 티타늄으로 된 차폐막을 덮어줘서 뼈가 재생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요 나사 부분이 우리가 텐트를 칠 때 폴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식한 뼈들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게 잡아주고 있는 역할이고 요 위로는 티타늄으로 된 차폐막을 덮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CT를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보이는 이 빨간 부분은 그 아래 턱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높이 자체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마저도 이렇게 잇몸뼈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케이스는 하면서도 뼈가 이제 어느 정도 재생이 될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환자분이 다른 부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셔가지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길 원하셔서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길게 가져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기간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처음에 있는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뼈가 재생된 부분이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기존의 뼈의 높이를 그려보면은 이 정도가 됐는데 요만큼의 뼈가 다행히 성공적으로 재생이 돼서 임플란트를 원하는 만큼 심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보철이 완성이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은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서울 클래식 치과 원장 윤연경이었습니다.